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거절했어요. 답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토커냐고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가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윤석열이다. 그런 것을 쫓아하려고 하는 사람 같다. 11시간 행적을 묻는 보도였거든요. 바로 잡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애초에 질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벌시켜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를 봤거든요. 뭐가 왜곡된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정말로 그냥 소위 막말로 캥기는 게 뭐가 있었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제목을 우리는 맞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는 좀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자, 이제 백골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80년대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백골단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숨어 있다가 하얀 헬멧과 청자켓,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서 한 몇 명을 잡아갑니다. 그다음에 경찰봉으로 때리는 거죠. 이 철진한 백골단이 다시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이 불렀어요. 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이후에 김민전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배경을 충분히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보좌관 탓을 또 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참 모자르죠. 너무 모자르죠. 네. 아니 이거에 본인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이에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어떤 내용을 다 국회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어떤 기자회견문을 할 것인지 이미 다 그게 검토가 됩니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알고서도 근데 어떤 의원들은 그 내용 검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검토하고도 불렀다고 해도 그건 정말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부른 것도 저는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른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다 검토하고 나서 부르고 나서 보좌관 탓을 하고 나는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폭력을 써서 보호하겠다 뭐 이런 각오까지 보였다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죠. 백골단이 상징하고 있는 건 당시 80년대, 90년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한 요소로 백골단이라는 그 조직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민전 의원이 알았든 몰랐든 저는 사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걸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들을 국회에 초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건 그 자체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이 중심을 잡고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후에 기자회견 철회하겠다 했는데 이미 한 기자회견이 철회가 됩니까? 이게 무슨 뭐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 안 되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으면 사과 이후에는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이 책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정당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여러 시민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계신 게 아니거든요. 일부 청년들이 그리고 아마 백골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한 행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파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전체가 다 백골단이 이렇게 백골단으로 매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든지 이견이 계속 늘 있어 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응원을 하지만
지금 윤석열의 내란 사태, 지금 계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국민의힘 청년들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청년들과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청년들과 다른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왜 가고 있는가라는 거에서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김민전 의원의 그런 백골단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국회의원이 불러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조중동까지도 다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잠이라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날도 백골단을 불러놓고 또 거기서 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민전 의원은 이거 아니다. 내가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지 잠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지만 조중동 그러니까 보수 언론마저도 지금 뭐 불러놓고 쿨쿨 잔다든지 잠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언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는 지금 책임을 묻는 그런 제스처는 0입니다. 0. 근데 별명이 되게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네, 김민잠. 김민잠. 또 그렇게 주무시더라고. 또 다른 별명이 또 있나요? 잠자는 백골공주. 아, 그거는 이번에 너무 억지로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 근데 뉴시스에 삭제를 또 요청을 했대요. 자기는 잠을 잔 게 아니다.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잠자다 걸리면 그러잖아요. 저 안 졸았는데요. 선생님이 주무시다 걸리면 나 잠깐 공장님 만나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중앙일보가 뉴시스는 삭제 얘기를 했지만 중앙일보는요. 잠자는 국회의 백설공주 조롱까지 김민전 국회의장에서 쿨쿨 한겨레도 했고요. 매일경제 경제지도 보수잖아요. 근데 매일경제도 잠자는 백설공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뉴시스가 첫 보도를 해서 뭐 삭제 요청 나는 장겨 아니다.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미 다른 언론에서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언론에서 보수까지도 왜 조롱을 하는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옹호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또 제명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류지아 위원장 같은 또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좀 더 지켜보시죠. 글쎄요. 네, 뭐 저희는 그러니까 전 뭐 김민전 의원을 막 조롱하거나 희화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아주 담백하게 본인이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을 국회에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줬으면 단순히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 근데 그 철회는 저는 철회의 정의가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전 의원의 주선으로 백골단이라는 그 자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으니까 나는 내가 주선한 걸로 하지 마. 그걸 철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국민의힘 이제 내부 의원들 중에서는 왜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전에 당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우리는 김민전 의원이 교수 출신이고 정치학자이시고 방송 진행까지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부정선거론자였대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나는 이런 분 받지 말자고 했는데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또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게. 원래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극우 대해서? 태극기 집회 현장에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서요. 그런 얘기 원래 하셨어요. 그냥 원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느 대표단에서도 그게 안 되다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 공동본부장, 선대 공동본부장으로 오면서 이제 비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뭐 노력은 했지만 진입이 안 됐었겠죠. 원래 그랬던 분인데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김민전 왜 그럴까가 아니라 김민전은 원래 그랬다. 원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극우 집회 현장에서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류지아 위원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그렇게 기꺼운 말씀이 아닐까. 커피숍 목격설도 있고 등장했.
다시 아, 등장합니까? 예, 예. 목격설. 한동훈 전 대표 등장합니까? 그건 그냥 그 어떤 정치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정치를 재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할 시점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계속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만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워낙 유명인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사인도 받고 그런 요청을 받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몇몇 사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왕성한 활동을 아직은 할 때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지만 네, 그냥 돌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슨 네.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할 어떤 사전 빌드업으로서 그렇게 다니시는 건 전혀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텔레그램 단체방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에요. 이름이 시작2. 원래는 시작이었다면서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국회의원이 총 19명, 18명이었다면서요. 원래 시작 원에서요. 시작 원에서 예, 예. 18명이었는데 지금 16명이 됐다고 해요. 네. 두 명이 누가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저는 16명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 시작 투에 안 들어가 계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방이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외 단체방도 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두 명이 빠졌다면 당연히 장동혁, 진종호 의원 아닐까요? 그 뭐 어쨌든, 예상은 되는데 예, 뭐 더 이분들이 내부니까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예, 누가 16명이 16 시작2를 출범한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 시작 원,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었죠. 시작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있는 모임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그 시작 2 텔레그램 방에는 있지 않고 의원들끼리 16명의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방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우리 당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우리 당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할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상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16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텔레그램 방을 만든 것 같고,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결합해서 뭐 어떤 새로운 왕성 정치 활동을 지금 당장 한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외는 어떻습니까? 원외. 전국에 이분들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16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류지아 위원장님처럼 전국에 다른 또 원외 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그 SNS 방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외에 각자 뭐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무슨 뭐 동아리처럼 이렇게 몇몇씩 모여 있는 별도의 방들이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방들의 다 복수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의미한 시작2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냐는 거죠. 시작2가 일단 그렇게 뭐 의미를 담을 만한 그런 모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시작2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모아서 서로 뭐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뭐 틀림없는 것 아니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끝내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다고 좀 조금 전에 말씀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눈치 싸움 시작,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곧 한동훈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저도 그냥 커피숍에 갔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 보도가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대선 주자,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낼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던 오세훈도 막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본인이 빠져서는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서든 후보는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과정인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하구나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충청권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방탄위원단 45인 알고 계십니까? 방탄위원단? 네, 저도 SNS에 얼굴 공유했습니다. 뭐 박제를 지킨다고 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를 지키겠다고 나선 45인인데요. 전국적으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장동혁, 강승규 의원이 가장 먼저 고발을 당했어요.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보수 성향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랐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경찰에 고발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죄로 고발이 된 거죠? 내란 선전 뭐 이런 걸로 고발된 건가요? 뭐 무슨 아마 혐의, 그랬을 것 무슨 같은데. 혐의냐면요. 내란 그렇죠? 선전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실제 만약에 이분들이 경찰의 입장을 막았다면 경찰이 들어온 걸 막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고발할 때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니까 고발장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이든 그 45명의 의원이 관저 앞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지만 저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가는 분들의 그 마음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12월 3일 있었던 계엄 사태라는 이 도드라진 사건에 대한 이걸 처리하고 정리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그 구도가 양당 간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다시피 양당 간의 경쟁 구도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적 대립 구도로 이게 지금 구도가 재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 워낙 일극 체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지만 국민의힘은 모일 중심이었고 구심점이었고 모일 공간도 없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거고 그게 관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란 선전 혐의니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재갈 물리기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카톡상에서 무슨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서로 전하고 퍼나르는 걸 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의 정용기 의원이죠.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언제든지 민주당에 제보를 해달라. 그런 굉장히 반표현의 자유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민재판식, 그런 그 재갈 물리기식, 이런 식의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건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더 문란하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카톡을 통해서 퍼나르는 게 고발이 된다면 처벌이 됩니까? 현행법상? 가짜 뉴스를요? 예. 그러니까 퍼나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내란 선전 선동이면은 그건 애초에 각하감이고요. 그러니까 예. 수사 자체도 안 될 거고 다만 그 내용 중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있다 하면은 그럼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수사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당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고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정당은 일찍이 없었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이 별도로 있는 거고 헌재가 다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이냐 위헌이냐 지금 위법하고 위헌이다라는 것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막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옹호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간 거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는 그 자체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는데 몸으로 막는 건 또 그 별도겠죠. 근데 아직 그 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그 가는 곳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니까 그 사람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박제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을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도 너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럼 가짜뉴스라든지 그렇게 위법적인 어떤 댓글이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거를 더 이상 국민이 거기서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이걸 또 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하고 위헌한 일을 저지른 것은 윤석열인데 왜 이것을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지 전 이게 국민의힘 자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하면 네. 저도 참 답답한데 전 12월 3일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헌이고 위법한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지상 과제죠. 근데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 역시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 자체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가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도 이런 어떤 국가적인 불행, 위기 상황을 틈타서 본인들의 정략적 이해를 관철하고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차분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도 그러니까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2번, 3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또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합헌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여기서 뭐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일부에서만 나오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 MBC의 인터뷰가 아니죠.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거절했어요. 그 보도 보셨죠? 네. 네. 뭐라고 질문했냐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거절했어요. 왜 또 왜곡할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 주세요. 같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저는 예. 모든 공인은 질문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왜곡의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상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곡의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겠다, 거부하겠다는 것은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기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과 그리고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행태를 마냥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공인은 반드시 질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란 당시 대전시 비상 간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쫓아가서 그 질문을 합니다. 공식 공개된 행사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스토커냐고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가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 거고 본인이 왜 대전에서 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다고 그런 것을 쫓아하려고 하는 사람 같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그 모습이 지금 그럼 말로까지 쫓아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장우 시장에 대해서 그 보도를 보셨죠? 11시간 행적을 묻는 보도였거든요. 그게 왜곡됐다는 건데 그 취재가 혹시 그 보도를 보셨나요? 그 보도는 보도는 봤습니다.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수 취재원들 나름 취재를 해서 나름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취재원도 모르고 그게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타당성을 떠나서 그 가지고 있는 팩트 자체만 가지고도 왜곡해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게 보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바로 잡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애초에 질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부시켜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뭐가 왜곡된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왜곡된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왜곡 보도했다. 그러니까 질문도 받지 않겠다. 쫓아가서 질문하니까 스토커냐. 이런 태도는 이분 왜 이러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말로까지 윤석열을 쫓아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정말로 그냥 소위 우리가 그냥 막말로 캥기는 게 뭐가 있었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 전에도 언론관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기는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세종시가 금강 달빛배를 다시 띄운다고 합니다. 금강 달빛배 아세요? 네. 아세요? 시범 운영했었고, 네, 당연히 알죠. 네. 타보셨나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셨죠? 봤죠. 네. 근데 추워가지고 안 탔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데 이걸 다시 띄운다고 해서 지금 또 거의 제2의 세종보처럼 환경 논자들과 또 다툼이 생겼거든요. 이 세종시에서는 지금 별다른 경제적인 유인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조금 답답한 게 그냥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고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드는 그런 시도는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세종시를 대변한 기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는 환경단체의 어떤 짧은 멘트만 그냥 따옴표로 딱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오히려 그냥 우려는 되니까 그러면 세종시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 그리고 환경을 우려하는 시민들 다 공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을 세종시에서 뭔가 공론화장을 좀 만들어주는 게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충청권 전체 왜냐하면 거기가 환경이 오염이 되면 거기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공론화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서 정치적인 시간으로 뭔가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강달빛배 시범 운영했을 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하시려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얼마를 내면 그 중에 그 일정 금액은 그러니까 입장료 중에 일정 금액은 그러니까 지역 화폐처럼 환불을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지역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처럼.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이거 금강달빛배는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나타난 그 작은 어떤 빙산일 뿐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세종보 문제잖아요. 네. 세종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철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재가동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금강이라는 세종시 고유의 어떤 그 천연 관광 자원이죠. 이걸 활용해서 관광문화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탄핵 국면, 개헌 국면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국가의사결정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는 재가동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불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불복을 하고 그때 조상호 부시장님 계셨을 때는 감사원 결과 자체도 또 부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권위 있는 결정이라든가 그런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것이 진전될 수 있고 누가 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절차, 탄핵 절차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불복하지 않고 승복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이 상황에서 새 정부 철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불복이 있어서 앞으로 한치도 못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대통령도 사법부의 정당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서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저는 그런 하시네요. 얘기도 해요. 양쪽 다 하자는 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초. 15초.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국가가 정말 위기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법치가 붕괴됩니다. 서로 이미 있는 법률에 대해서 서로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주체는 사법부, 법원입니다. 근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든 야든 존중하지 않고 각자의 해석을 주장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순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무법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야 정치권에 모두 요구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 위에 본인이 법치국가 얘기하면서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따박따박 처벌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어요, 과거에. 그럼 본인이 그거를 국민들이 외치고 있어요. 본인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숨어 있어요. 되게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국민들이 힘듭니다. 네, 오늘 라이브 지배한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기 유튜브 뉴스앤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